오늘 줌 강의는 그 최근에 신제품으로 출시된 피트니스 드링크, 그리고 항상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 기침이나 뭐 감기나 독감 여기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IV5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성분과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PM 제품 섭취 규칙을 연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피트니스 드링크를 어떻게 제가 명명을 했느냐. 스포츠 지구력 향상이라는 이런 제가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죠. 스포츠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피트니스 드링크다. 자, 이 피트니스 드링크에 들어있는 성분이 지금 이게 한 포가 30g이에요. 15포가 들어있죠. 그래서 전체가 한 통이 450g. 자, 그러면 이거 언제 섭취하는 게 좋냐? 운동하기 30분 전에 30g 한 포를 500ml보다는 제가 500ml를 타서 보니까 싱거워요. 그래서 300ml에 타서 드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 한 포 30g에 비타민 B 복합체 8가지와 베타카로틴과 그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소장에서 효소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죠. 그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비타민 A로 전환할 것은 몸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베타카로틴을 먹는 겁니다. 그 비타민 C, 비타민 E, 미네랄 중에서는 칼슘, 마그네슘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스포츠 지구력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에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TCA 회로라는 게 있어요. 이 TCA 회로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ATP라는 에너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물론 미토콘드리아에는 TCA 회로 외에 전자전달계라는 회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하나의 포도당 분자를 가지고 TCA 회로에서 28개의 ATP를 만들고 전자전달기에서는 4개의 ATP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ATP를 만들 때, 자,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오잖아요. 또 지방산이 들어오죠. 이 포도당과 지방산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최종적으로 분해해서 흡수되는 것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죠. 지방도 지방산으로 분해해서 소장에서 흡수돼서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피루부산을 거쳐서 아세틸CoA라는 이런 물질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 비타민 B1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비타민 B1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비타민 B가 지금 메인이 되는 지금 영양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산은 아세틸CoA로 전환되는데 비타민 B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세틸CoA로부터 이 물질로부터 TCA 회로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ATP라는 에너지를. 그럼 TCA 회로 이 자체에도 또 비타민 B1하고 B2 메인으로 마그네슘이 이렇게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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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통해서 먹는 또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먹든 이처럼 독일 PM 주스를 통해서 먹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영양소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쓰이지를 않잖아요. 최종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비타민 C만 빼는 모든 영양소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용합니다. 비타민 C는 미토콘드리아에 안 들어가요. 그럼 비타민 C는 미토콘드리아 바깥에 있는 세포 내, 세포질에서 자기가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가장 공통적인 일이 뭐냐? 거기가 다 액체니까, 내 액이니까 그 수용성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자, 또 하나는 이 지금 피트니스 드링크는
젖산을 대사시키는, 이 젖산을 대사시키는 것을 코리헤로라 그러는데, 이 코리헤로를 사실은 가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리헤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포도당이, 예? 근육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피루부산으로 바뀝니다. 그때 두 개의 ATP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무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태 속에서는 그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거는 뭐냐? 단거리 운동, 그죠? 그러니까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를 할 때는 산소를 쓰지 않은 운동을 해요. 그때는 그 ATP를 두 개밖에 안 만든다고. 이런 걸 해당이라고 합니다. 해당. 그리고 이 피루부산으로부터 젖산이 나온다고. 아까 말한 이 피루부산으로부터 아세틸 CoA로 또 전환이 되죠. 근육에서. 그래서 근육에서 이 포도당으로부터 젖산이 나오면 젖산이라는 게 이게 피로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에서는 이게 피트니스 드링크에 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느냐.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그런데 이걸 활발하게 하라고. 스포츠 선수들이.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젖산이 나오면은 이 젖산을 그대로 쌓아두면은 이 피로물질이 되고 힘들죠. 그래서 이 젖산은 혈류를 타고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으로 들어가서 이 간에서 젖산이 다시 피루부산으로 바뀌고 이 피루부산이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신생 포도당 생성이라고. 젖산으로부터 다시 포도당을 만드는, 그러면서 이 피루부산으로부터 포도당을 만들 때 그때는 6개의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기 2개를 만들지만 6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이게 젖산 대사를, 이게 젖산 대사라 그러고 이게 코리헤로라 그럽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코리헤로를 활성화하는 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피트니스 드링크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비타민 B 복합체하고 비타민 A, C가 다 여기 써주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피트니스 드링크는 스포츠 선수의 지구력을 높여준다. 그 제가 독일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인듀어런스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 그 지구력입니다. 그 NTC 기술이 적용된 이 피트니스 드링크는 코리헤로를 활성화하여서 스포츠 선수의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의 지구력을 높여주고 파워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에 별다른 성분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죠? 뭐가 들어있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다고요. 피트니스 드링크와 액티바이저와 리스트레이터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자, 피트니스 드링크에는 비타민 B 복합제 8가지. 그 다음 베타카로틴,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E,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있다. 제가 함량도 표시했잖아요. 자, 액티바이저 3스푼에 들어있는 비타민 B 복합체. 요 복합체의 양의 피트니스 드링크에 되는 건 약 2스푼 정도의 양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는 뭐 비슷하게 들어있죠. 90이나 80이나. 근데 여기에 이 베타카로틴은 액티바이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워 칵테일 한 포를 그 함량을 보니까 파워 칵테일 한 포가 2.6이야. 베타카로틴이. 그리고 비타민 E가 8이에요. 거의 같죠, 이거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에는 비타민 B1, B2가 1mg 들어있죠. 그리고 칼슘이 268mg, 마그네슘이 134mg 들어있는데 피트니스 드링크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죠. 252, 114. 제가 왜 이 비교표를 오늘 이 비교표를 만든 거는 제가 3시간 전에 만들었어요. 처음에 안 만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액티바이저, 그런 사람들이 액티바이저 리스트레이트 먹으면 되잖아. 파워 확대라고. 그거 뭐하려고 피트니스 드링크를 먹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 그러면 스포츠 선수는 어떻게 먹느냐는 제가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그 먹는 방법, 그죠?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계속 자료를 모으면서 조금씩 스타디를 하고 있는데
이 운동선수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운동선수는요, 1시간 전에 액티바이저 6스푼과 리스토트 한 포는 꼭 먹어야 돼요. 1시간 전에. 이렇게 먹어야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냐면, 자, 젖산에서 이 피트니스 드링크를 마셔서 젖산에서부터 이 포도당을 생성할 때 6개 ATP를 쓰잖아요. 이 6개 ATP를 원활하게 간에서 6개 ATP를 저기 공급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전에 액티바이저와 리스토에이트에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 B 복합체가 간에 공급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젖산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6개 ATP가 공급이 안 되면 포도당을 신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액티바이저 최소한 6스푼 리스토에이트 한 포는 1시간 전에. 그럼 한 15분 간격 두면은 뭐 예를 들면 액티바이저를 먼저 마시는 순서는 리스토에이트를 마시는 게 먼저 그게 더 좋죠. 리스토에이트를 마시고 15분 후에 액티바이저 6스푼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0분 전에 운동하기 그때 필스 드링크 한 포를 마신다. 이렇게 마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스포츠 선수가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지구력과 파워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비교표를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피트니스 드링크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피트니스 드링크는. 피트니스 드링크는요, 절대 섞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성분을 보시면요, 이 성분이 뭐 비타민 B 복합체하고 아까 말한 베타카로틴, 비타민 C, E, 칼슘, 마그네슘이잖아요.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PM 기본 3등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분이지만 이 성분과 함량과 지금 이게 여기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뭔가 다른 게 또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서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영양소 팀워크를 이룰 때 비로소 뭐가 활성화된다? 젖산 대사를 할 수 있는 코리회로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계속 반복적인 이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돼서 저런 함량과 성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섞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돼, 절대 안 되죠. 그 기본적으로 PM 제품 섞어 먹어서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게 피트니스 드링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스프레이, 휴대용 면역 스프레이 IV5. 자, 우리가 지금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다 들어있잖아요. 파워 칵테일, 그 다음에 젤 슈처, 거기에. 그런데 유일하게 비타민 A의 형태로 들어있는 게 그게 IV5예요. 왜? 원래는 비타민 A를 하고 베타카로틴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소당에서 얘를 비타민 A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를 넣어놓은 거예요. 얘는 비타민 A를 바로 쓰이라고. 비타민 A는 어디에 좋은 영양소냐면 점막. 비타민 A 그러면 점막세포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비타민 A 점막세포. 그래서 나머지 여기 비타민 D 면역에 이야기했더니 비타민 D 면역의 균형.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IV5에 비타민 A와 비타민 B2와 비타민 B7 이렇게 서로 영양소가 팀워크를 이루면은 호흡기의 건강한 점막을 유지한다. 그럼 어디입니까? 호, 기관지. 여기에 점막이 건강하게 유지되면 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할 수가 없고 미세먼지도 이 점막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분비되는 점막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또 하나는 비타민 A하고 비타민 B2하고 비타민 D3가 이게 서로 영양소 팀워크를 이룰 때 면역 시스템의 균형과 활성화를 가져다 준다. 이것 때문에 i5가
면역 스프레이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V5는 우리가 주로 바이러스는 사실은 대부분 코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 뿌리는 것도 물론 입으로도 일부는 침투가 돼요. 왜냐면 혀에 있는 상피세포를 통해서 일부가 침투가 되지만 그거는 굉장히 미미하다. 대부분 코로 된다. 그래서 IB5는 제가 프로그램 할 때도 면봉으로 외출하기 전에 IB5를 양쪽 코를 이게 코팅을 하는 거죠. 표현은 코팅을 한다, 뭐 세척을 한다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코팅을 해두고 그러고 나가면은 한 3시간 정도 효능이 지속이 돼요. 그럼 내가 외출하기 전에 반드시 하시고 가는 게 좋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절기 있다고 할 때는. 이거 게을리 하지 마세요. 이거 사실 이거 시간도 걸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외출이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럼 반드시 휴대하세요. 휴대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해놨잖아요. 휴대하고 면봉하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저 휴대용 그런 저 뭐야 뭐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휴대용 냅킨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들어오시면 자기 전에 반드시 코를 다시 한번 하고 자라. 그리고 입 하고 자라. 그럼 일단 코가 뚫리기 때문에 자는 동안 산소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너무나 이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IU5 쓰는 거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IU5가 그렇게 가져다는 효과는 그보다 더 수십 배입니다. 수십 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눈, 귀, 코, 목, 그죠? 그 다음에 잇몸,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거를 꼭 생활하셔야 생활. PM 사업자는 i5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자, 그렇게 오늘 2가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PM 제품 섭취 규칙 제가 이제 그 핸드북으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만들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가유불급이다. 우리가 약물도 오남용 해서 안 되죠. 근데 너무나 약물도 오남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분이 약을 9가지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끼리 서로 상호 간섭작용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PM 제품도 오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PM 제품을 최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저하와 균형 잡힌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M 제품을 섞어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요. 그 섞어 먹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 섞어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오메가3나 듀오 같은 거를 파워 칵테일하고 섞어 드시지 마세요. 본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걸 무시하세요. 생리적인 그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독일 본사에서는 그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뭐 1년 동안 제가 대구 가서 계속 강의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효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PM 제품이 왜 다른 회사 제품보다도 그렇게 차별화가 되냐? 영양소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영양소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면 이 쓰레기예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영양소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비타민이라고 다 같은 비타민이 아니고 미네랄이라고 다 같은 미네랄이 아니다. NTC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속으로 거의 들어간다. 자, 그래서 제가 PM 제품 섭취 규칙은 만든 건 3년 됐어요. 왜? 하도 제품 먹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법칙이 아닙니다. 왜?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사람이라도 내 몸의 또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몸의 구조와 생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보다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싫다.
그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안 한다고 무슨 큰일 나겠습니까? 효능만 좀 떨어질 뿐이죠. 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이 약 4천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의 20%는 이 탈수 반응이에요. 탈수 반응이 물을 HIO, 물을 빼냄으로써 그 다음에 이게 축합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게 탈수 축합 반응. 그럼으로써 이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물을 빼내면서 이 분자 구조가 이렇게 합쳐지죠. 80%는 가수분해 반응. 이거는 뭐냐? 물이 들어가야만 반응이 완결이 된다. 특히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되고 흡수되는 이 과정은 100%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그래서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뭐 음식 먹을 때 국물을 같이 먹고 뭐 물을 좀 마시고 하면 위산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에 방해된다. 아닙니다. 그 정도의 물은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물을 더 적게 먹고 물이 소장 쪽에 물이 부족하면 5배 농축된 담즙을 썰기에 있는 걸 끌어다가 쓸 때 그 담즙이 다시 원래대로 희석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담즙이 재기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더 필요하다. 이 가수분해 반응이 80%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아셔야만 제가 말한 이 PN 제품 섭취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생수 한 잔을 마시는 게 공복에 먹는다. 항상 공복에 먹는 게 베스트죠, PM 제품은. 근데 하기 전에 생수 한 잔 정도를 마시는 게 더 좋다. 아, 뭐 PM 주스에 거기 물이 들어있으니까 그 물하고 미리 마셔서 소장과 미백과 소장의 육모세포를 이렇게 소화시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언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자는 동안 탈수가 일어나거든요. 반드시 아침에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생수. 이게 규칙 1이죠. 규칙 2는 자, 공복에 먹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원칙을 식사 30분 전에 먹자는. 자, 이게 30분 전에 먹게 되면 30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우리가 먹은 이 지금 PM 제품이 주스가 이미 필요한 세포 쪽으로 다 들어가서 얘가 지금 스탠드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화에 관련된 소화기관 쪽은. 그래서 그때 음식이 들어오면 이미 들어간 이 미네랄과 비타민을 가지고 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전에 먹는 게 좋다. 어떨 때는 1시간 전에 먹을 수도 있죠. 어떨 때는 바빠서 15분 전에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원칙은 30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플렉시블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원칙은 정해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는 위나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식사 30분 후에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 여기 위에서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통상적으로 3시간 머물다가 내려가는데 이게 3시간 동안 여기에 12장으로 내려간 유문 간략근이 밸브가 잠겨 있는데 이게 3시간 동안 계속 잠겨 있는 게 아니에요. 한 30분 지나고 나면 먼저 여기서 유미저버 형태로 위에서 유미저버 형태로 바뀐 거는 내려보내요. 또 밸브 닫히고 또 내려보내고 닫히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30분 후면은 처음으로 밸브가 열리기 때문에 30분 후에 먹으면 그 PM 주스를 마셨다? 그러면 얘가 이 음식하고 섞이기 전에 또는 일부 섞였다 그러더라도 그 다음에 소화가 이미 유미저버 형태로 된 놈은 바로바로 내버리기 때문에 30분 후에 먹어도 빨리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복보다는 섞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30분 후에 먹는 게 좋다. 위장관의 통증 있는 사람. 그런 우리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제품은 원칙적으로 섞어 먹지 않는다. 그 리스트레이트, 뷰티 콜라겐, C 밸런스, 맨 플러스, 오메가3 듀오 반드시 단독으로 먹자. 나머지는 경우에 따라서 섞어 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더 추가돼야 되죠. 피트니스 드링크. 피트니스 드링크 섞어 먹으면 안 되죠. 아까 말한 젖산대사를 하기 위해서 코리헤어를 잘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또 섞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섞어 먹으면 안 된다.
그다음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이 된 사람은 이런 사람은 메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메가로 먹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KP 거리는 할 때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액션 할 때 그때 메가로 먹잖아요. 세 배수로. 일주일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배수로 줄여 나가죠. 그래서 이 메가요법으로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먹느냐. 6시간 간격으로 3번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혈중 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커브를 하려면 일정하게 유지되면 6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메가요법을 할 경우에는 이건 곱하기 3배수 이상 먹는 거예요. 반드시 휴지기를 둬야 된다. 자, 메가요법을 3배수로 일주일 했다? 그럼 1일 휴지를 하시라. 그러니까 2주 했다, 2일 휴지. 참, 왜? 요 시간 동안 세포끼리 서로 협업을 해서 들어오지 않을 때 이미 들어와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떻게 할지 서로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줘야 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된다. 세포한테도. 그래서 휴지기를 반드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포의 반응이 심하다. 세포의 반응이 심한 사람들한테 좀 참아라. 고개 지나고 나면 좋아지니까. 좋아지겠죠. 그러나 당장 힘들잖아요. 그 세포의 반응이 심할 경우에는 참기 힘들다. 그럴 때는 3일 휴지기를 두고 그 다음에 다시 3일 후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 먹던 양의 절반으로부터 다시 원래의 양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좋다. 그리고 3일 동안 쉬는 동안은 가능한 한 그때는 저녁 단식을 하는 게 좋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죽염을 같이 드시는 게 좋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PM 제품 섭취 규칙 7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모든 PM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PM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 회복 반응이 일어난다. 그죠? 명령 반응이나 호전 반응이나 말 대신 제가 세포 회복 반응이라는 이런 용어를 제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체액을 클린하고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포 회복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포가 정상세포가 산소 공급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 휴먼 세포가 되는 거예요. 세포가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딱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더 순환이 안 되고 체액이 점점 오염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염증세포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게 더 오래되면 종양으로 바뀌고 악성종양인 암세포까지 바뀌게 된다. 이거는 뭐예요? 정상세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까지도 조건만 맞춰주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정상세포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포회복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세포회복 반응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 막 이 PM 제품을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굉장히 복잡하게 그거는 PM 제품을 나타나는 증상뿐만 아니고 이 건강기능식품을 했을 때 여기저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넣은 그 명현 반응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중에 그걸 다 날려버리고 제가 그냥 심플하게만 딱 정리한 거예요. 자, 피부, 손, 발로 어떻게 나타나냐. 가렵거나 피부 발진, 손발 섭진으로 나타난다. 이쪽에 그전에 이런 질환이 있었던 사람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 뇌도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도 나타난다. 특히 약을 많이 드신 분,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에서 그런 약을 충분히 해독을 못한 경우에는 머리가 더 아프요. 이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눈이 침침하거나 눈 주위가 가렵거나 눈곱이나 눈물이 많이 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폐나 기관지 가래가 생기고 발행기 침수, 그죠? 위장관은 위 통증, 메스꺼움, 구토, 장병리, 설사, 혈변이 붉은색으로 변이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3일도 안 가요. 왜 그렇게 노느냐? 거기에 있는 대장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낡은 게 그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긴 거예요. 그 좋은 현상이죠.
생식기도 몸이, 특히 여자분들은 몸이 나른하고 허리 통증이나 방광 통증으로 나타나는 관절도 쑤시거나 당기고 통증. 자, 대부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너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제가 아까 3일 정도 쉬자는 거예요. 3월만 하면 참고 가는 게 좋고. 그래서 그거를 잘 고객들을 관리하실 때 잘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세포회복 반응은 허링의 치유 방향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냥 무차별로 그냥 치유가 되는 게 아니다. 치유는 정상이 일어난 역순으로 진행된다. 큰 방향이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몸 위에서 아래로. 곰곰이 한번 보시면 다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중요한 기관에서 덜 중요한 기관. 왜? 중요한 기관의 세포가 먼저 끌어당기니까. 영양소를, 산소를. 그러니까 이쪽부터 먼저 진행된다. 머리에서 손과 발로. 마지막은 가장 오래된 증상이 피부로 확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회복되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게. 피부로 확 드러난 거. 그 다음에 세포회복 반응은 나선형으로 일어난다. 좋다, 나쁘다를 반복하면서 절대 직선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선형으로 진행되지만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세포에 있는 그 효소들이 떨어져서 혈액 속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혈액 검사하면은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은 혈액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느끼는 그 자각 증상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측정을 하고 싶으면 그때 하시면 돼요. 자, 이 PM 제품 섭취 규칙을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PM 제품을 먹으니까 뭐 다 좋아진다. 이게 무슨 뭐 만병통치약인가? 그 PM 제품 치료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근데 뭐 왜 그러면 다른 건강기능식품에 비해서 더 효능이 좋냐? 이게 세포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를 모세혈관을 뚫고 진학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을 뚫고 지나가야 세포에 공급할 수 있잖아요. 산소 영양소를. 그걸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NTC 기반의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그 세포에 산소 영양소가 공급되면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자연처리 복원돼 가지고 건강하고 젊은 몸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티브라는 이 인증 마크와 갤러니스트 이 두 가지가 모든 걸 대변하고 있죠. 모든 제품이 도핑 프리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도핑 프리다. 그죠? 그래서 어떤 스포츠 선수도 PM 제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자, 오늘은 그 PM 제품 섭취 규칙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앞서서 피트니스 링크, RB5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